썹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제가 14층에 살거든요. 어느 날 밤에 머리를 묶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머리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묶고 자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문 밖에서 14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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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엘리베이터 쪽에 계속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누군가 있다는 건데 인터폰으로 보니 밖에 아무도 없길래 그냥 고장이 났구나 생각했더니 다시 14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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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어떤 남자가 타 있는 겁니다. 안 내려가세요? 올라가시는 길인가?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내가 보여? 라고 하길래 제가 내라고 하니깐 자길 따라오라고 하길래 저는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소리를 질러 가족들을 깨우고 거실 불을 켰더니 뒤에는 아무도 없고 부모님은 제가 뭘 잘못 먹었냐며 잠이나 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10층에 사는 아저씨가 전날 새벽에 사업 실패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젯밤 제가 본 것은 한 교대생이 초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 처음으로 하는 실습이라 많이 긴장했지만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실습 종료를 앞둔 어느 날 반의 한 여자아이의 집에 화재가 일어나 2층에서 자고 있었던 여자아이와 오빠가 죽었다. 1층에서 자고 있었던 부모님과 100일이 같이 지난 아기는 어떻게든 도망쳐 살았다. 친구의 죽음에 충격받은 반 아이들은 모두 울면서 장례식에 다녀왔다가 장례식 후 학교로 돌아온 교생은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림의 주제는 가족. 모두 자신이 가족을 천진난만하게 그려냈다. 그 중에 죽은 여자아이의 그림도 있었다. 도화지에 그려진 가족.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엄마와 함께 1층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고 여자아이와 오빠는 2층 창문에서 3명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그렸다. 그런데 교생은 깜짝 놀랐다. 화재에서 도망쳐 살아남은 건 그림에서 1층 밖에 있는 3명. 도망치지 못하고 죽은 건 그림에서 2층에 2명.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 게다가 3명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소녀는 학교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밤중에 벽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린대. 근데 그 놓고 수만큼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죽는다나?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신경이 쓰여 잠을 설치곤 해서 오늘 역시 언제 노크 소리가 들릴까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잠이 들 무렵
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노크 소리가 나 깜짝 놀랐지만 노크 수만큼 되돌려주면 살 수 있다는 말부터 생각이 나 똑같이 노크를 하였다. 이야기는 사실이었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심한 소녀는 다시 잠을 청했다. 순간 다시 벽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살짝 불안했지만 아까처럼 똑같이 두드렸다. 혹시 밤새 계속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 소녀는 점점 불안해졌고 떨리는 마음으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순간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다. 자주 아프고 다치는 바람에 학교보다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았다. 소년의 부모님은 무속인에게 가보았다. 소년을 보자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씌인 게 없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자 무속인은 비관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 아이한텐 수호령마저도 없어요. 즉, 보통 사람에게는 수호령이 붙어 있는 것이지만 그 아이 수호령이 없어서 온갖 악재가 따른다는 이야기였다. 소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에 두려워하고 울게 되었다. 그런 소년을 어머니는 항상 위로해 주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며칠 뒤 소년의 어머니는 저 세상으로 갔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이다. 유서도 없었기에 아무도 어머니가 자살한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소녀는 짐작할 수 있었다. 자살하기 전날까지 늘 어머니가 했던 말.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뒤에서 늘. 어느 한 남자 고등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 오빠는 학교를 가려면 산을 오르기 때문에 매일 학원을 빼먹었죠. 그 오빠는 여느 때와 같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다가 밤 8시가 된 거예요. 그 오빠는 내려가려고 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떡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빠는 그쪽으로 가서 소녀에게 물었죠. 왜 우니? 우리 아빠가 주신 시계를 잃어버렸어. 후레쉬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어라고 하면서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오빠의 어깨를 잡아. 같이 가자. 오빠한테는 휴대폰이 있거든. 그래서 그 둘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시계가 안 보였어요. 어깨는 계속 잡고 있지만
소녀의 인기척이 없어서 뒤를 돌았지요. 그런데 몸통은 없고 두 팔만 피를 뚝뚝 흘리며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혼자서 산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엄마 잃은 사슴을 만났다. 먹던 과자를 나눠주며 금방 친해진 여자아이는 사슴과 함께 사이좋게 뛰어놀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정신병원에서 방금 탈출한 정신병자인 살인마를 만났고, 그 살인마는 여자아이와 사슴을 잔인하게 토막내어 죽였다. 죽은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집회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딸의 죽음에 너무 상심한 나머지 딸의 죽음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지폐에 새겨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별을 딸아이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숨은 듯 새겨 넣었고, 100원짜리 뒤에 수염이 11, 111, 11 이런 식이지만 오른쪽에 갈라진 수염이 딸아이의 목이고, 500원짜리에는 학의 손바닥을 죽음 직전 딸아이가 내밀던 구원의 손길로 만들었고, 1000원짜리 지폐에는 이황 위에 사슴이 있고, 5000원짜리 뒷면에는 어린이의 눈 같은 것이 있고, 10,000원짜리에는 물이 있고 사슴이랑 딸아이랑 뛰어노는 게 보인다고 한다. 어느 대학의 방송동호회에서 여름 특집으로 귀신이 나온다는 산에 촬영을 가게 되었다.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자금과 기재까지 지원해 주어 촬영이 잘 되면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그들은 흥미로운 마음으로 떠났다. 그들이 간 곳은 자살 명소로 알려진 고개로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게 나뭇가지에 숨기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셋이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카메라 배터리를 교환할 시간이 되어 부장이 카메라를 숨긴 곳에 갔다 왔는데, 돌아오자 남아있던 2명이 새파래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뭐야? 야, 왜 그래? 왜? 뭔 일 있어? 부장이 배터리 교환하러 나가자마자 자살하는 사람을 찍혔어요. 부장이 모니터를 확인하자 분명히 고개에서 자살하는 여자가 찍혔다. 결국 이 기획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부장은 즉시 촬영을 중지시키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났다. 며칠 뒤 동호회는 산속에서 찍은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는데 부원 중 한 명이 새파랗게 놀란 얼굴로 부장에게 말했다. 부장, 그거 진짜였어요. 어? 뭐가?
뭐가 진짜야? 그 자살한 여자요. 카메라를 보고 웃으면서 뛰어내렸어요. 정말 그 여자는 우리가 카메라를 놓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 여자가 웃고 정말 죽은 것이었을까? 저희 언니가 중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언니는 전농동 사거리에 위치한 전농여중에 다녔습니다. 학교 주변에 골목이 미로처럼 많고 골목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집 근처에 사는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어느 집 대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셨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두드리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언니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두드리시는 것 같아 도와드리려고 했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언니의 팔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참을 달렸고 집 앞에 도착해서야 친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데? 아까 할머니가 철문을 두드렸잖아. 근데 그렇게 두드리는데 왜 아무 소리가 안 났지? 생각해보니 철로 된 문이어서 두드리면 쾅쾅쾅 하고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 문 앞에 걸려있던 등, 그건 누군가 상을 당했을 때 걸리는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한 남자가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었다. 그 남자는 고등학교 3학년 우등생이다. 그는 매일같이 학교와 학원을 간다. 밤에는 친구들과 집에 가곤 한다. 어느 날 그녀는 학교에 갔다가 야자 시간이 끝나 정문으로 학원을 향해 갔는데 어떤 한 낯선 남자가 모자를 뒤집어 쓰고 검은 티셔츠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보았다. 그는 뭐야? 왜 자꾸 쳐다보지? 라고 생각하며 겁을 먹고 학원으로 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독립을 빨리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크게 걱정하시는 편은 아니다. 학원이 끝나면 새벽 3시 정도가 된다. 그는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는다. 곧 있으면 수능 시험에다 할 일이 많고 그녀는 우등생이기 때문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응?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며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단 문을 열기 전에 조용히
문고리와 문을 모두 잠그고 그는 렌즈로 복도를 쳐다봤다. 그런데 아까 학교 앞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였다. 그래서 그는 누구세요? 라고 말하자 그 남자가 말했다. 저기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집이 멀어서 그러는데 잠깐 화장실 좀 들리면 안 될까요? 하고 남자가 말하자 그는 라고 말하는 순간 머리를 스친 이상한 기운이 들었다. 그는 문을 열어주려다가 다시 문을 잠그고 그 남자에게 침착하며 말을 했다. 저기요. 화장실을 좀 쓰자고 하셨죠? 네. 빨리요. 급해요. 그런데 화장실이 급하시다면서 왜 10층까지 올라오셨어요? 라고 그가 말하자 갑자기 복도가 조용해지더니 그 남자는 머리를 숙이고 피식 웃더니 서서히 사라졌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어. 근데 남편은 미신을 잘 믿는 스타일이야. 어느 날은 남편 혼자 점을 보러 갔다 왔는데 아내한테 결과를 안 알려주는 거야. 아내는 뭐가 안 좋게 나왔나 보지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앞으로 내가 퇴근을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인터폰으로 나라는 걸 확인해도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절대.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내는 그냥 알았어요 라고 말을 했어. 남편은 매일같이 퇴근을 했고 아내가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나야 라고 대답을 했어. 한두 달쯤 지났을까? 밤 10시가 되자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들렸지. 그리고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렸어. 아내는 또 남편이다 하며 인터폰을 봤지. 남편 얼굴이 있었어. 근데 남편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날 노려보는 것처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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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계속 눈만 부릅뜨고 있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왠지 남편이 그때 한 말이 생각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밤을 샜어. 남편이 밖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 아내는 문을 열었지.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남편은 목만 잘린 채 현관문 앞에 매달려 있고 옆에는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 있었어. 똑똑한 년. 남편은 점을 봤을 때 집 앞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을 살해한 사람이 자기 아내까지 살해하려고 한다는 걸 들은 거지. 전 남자친구와 겪었던 일입니다. 약 3년 전 유학을 갔던 저는 남자친구와 같은 랭귀지 스쿨에 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취하는 남자친구 집에 놀러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당시 저는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는
공포 드라마를 자주 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드라마를 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제가 열심히 보는 동안은 언제나 뒤돌아 누워선 자곤 했습니다. 그 날은 비도 오지 않았는데 우중충하고 스산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자친구 집에 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그 드라마를 보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저는 억지로 남자친구를 붙잡고 같이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그날 봤던 내용이 학교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온 고등학생 커플이 복도에서 하반신만 돌아다니는 귀신을 보고 일어섰을 때 천장에 나머지 상반신이 붙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날 남자친구가 결석을 했습니다. 방과 후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그때까지도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웠더니 새벽녘부터 가위에 눌려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공포물을 보면 똑같은 귀신에게 가위를 눌리기 때문에 공포물을 보는 것을 늘 피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는데 옆으로 돌아 누워있던 남자친구의 시야에 빨간 하이힐을 신은 발목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난 남자친구는 있는 힘껏 몸을 돌렸는데 그날 본 드라마처럼 천장에 허리만 붙어있는 귀신이 남자친구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남자친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답니다. 남자친구의 그런 체질을 알고 굉장히 미안했지만 그 뒤에도 종종 공포 영화를 보곤 했고 남자친구도 별 다른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남자친구가 귀국하면서 저희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저희와 친하게 지내던 쌍둥이 오빠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졌으니까 그냥 말해줘도 되겠지? 응? 무슨 일인데? K가 가위에 눌렸는데 천장에 허리가 붙은 여자 귀신이 계속 자기를 잡으려고 하더래. 아, 그거 알아. 우리가 왔던 드라마에 나왔었어. 한참을 손을 휘적휘적 거리다가 그 귀신 손이 K 머리끝에 닿았는데 그 귀신이 입이 찢어지도록 웃더래. 그때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오빠가 말끝을 흐리자 다른 오빠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걔도 힘들었을 거야. 가위 눌릴 때마다 나타나는 귀신 얼굴이 자기 여자친구 얼굴이었으니까. 어느 날부터 가위에 눌리면 제 얼굴을 한 귀신에게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헤어지는 날까지 계속.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그것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